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 감기 걸렸어요. 코맹맹이죠. 아들 간호하다가 아들에게 옮았네요. 엄마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감사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나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주제냐면 요즘 제가 책을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읽어가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5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 어, 요즘에 고민은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100%다 내가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찾아낸 좋은 방식이 있어서 직접 해보고 제가 경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또 소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질문은 어떻게 하면 책을 100%다 흡수할 수 있을까? 흡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책의 내용을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걸 흡수한다고 할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핵심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내 속에서 저작해서 내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흡수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번째 생각으로 저의 이야기를 전해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일도 있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책이 좋아 보여서 샀어. 그런데 책장에 보니까 또 그 책이 있는 거야. 되게 허무하죠.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이 그리고 나의 기억이 어떻게 된 거지? 낭비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땐 또 가끔 다운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을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찾은 해법은 늘 제가 소개하다시피 이렇게 메모하는 거,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저는 이런 식의 메모를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만의 방식은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메모를 하는 건데 각자의 방식대로 메모를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노트하고 메모하지 않고서 책을 100%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그 근거를 저의 그 가설을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많은 예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선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걸 바탕으로 저 자신도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가 해본 결과는 책을 읽고 그리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고 책을 저는 한 챕터를 기준으로 해요. 한 챕터를 다 읽고서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메모를 해요. 노트를. 이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지. 꼭 문장이 아니어도 뭐 키워드나 혹은 키워드의 조합이나 그걸 바탕으로 한 문장에 뭐 명료한 것이든 그걸 노트를 하든 아니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마인드맵으로 해서 이런 전체적인 컨텐츠 목차를 가지고 이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지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챕터의 메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키워드로 표현한다거나 하면서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따로 또 내어서 충분하게 저작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마친 후에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동시에 5권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내용이 다 잘 기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의 메모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때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마인드 매핑 혹은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그걸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일단 역사적으로 궁금하시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일단 독학을 해서 성공한 위인들을 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저는 4명을 찾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아이작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 모두 다 아시죠? 사실 뉴턴은 굉장히 불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팔싹동이에다가 그다음에 결손 가정에 그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셔서 유복자인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제 재혼을 하고 외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이제 외할머니가 키웠던 그런 아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재혼을 해서 이제
그 의붓 아버지 사이에 이제 다른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했는데 어렸을 때 뉴턴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한 그 영국의 우아한 그런 귀족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난폭하고 어렸을 때 막 칼로 막 그 분노에 차서 자기 이름 새기고 연필로 사실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나무 책상에다가 막 내 이름을 이름이든 글씨든 막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분노 뭐 억눌린 장애 그런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걸 한 적 있었거든요. 저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해요. 근데 뉴턴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뉴턴이 이제 그 엄마 그 의붓 아버지 집에 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땠겠어요. 자기 엄마는 이미 이제 배다른 동생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제 의붓 아버지 자기를 반기지 않는 그 집에서 굉장히 침울하고 의기소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의붓 아버지의 서재에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의붓 아버지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다 뭐 엄청 좋은 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딱 그 뉴튼 눈에만 들어온 노트가 책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책이 아니고 의붓 아버지가 쓰다가 버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 쓰다가 한 몇 페이지 쓰고 이제 그냥 안 쓰고 이렇게 둔 그런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가 뉴튼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런 노트인데 그 노트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뉴튼은 이제 그러니까 뭐 가진 것 없었고 했지만 그 노트를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그 어머니한테 사정해가지고 의붓 아버지가 쓰다 버린 그 노트를 갖게 된 그 시점부터 뉴튼의 노트 기록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노트를 그 의붓 아버지가 쓰다 버린 그 노트를 시작으로 해서 평생을 노트를 하면서 그 노트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막 그 이 전 중력을 발견해낸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의 그 중력을 발견해낸 그런 과학적인 사고도 바로 그 노트 테이킹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뉴턴이 쓰던 노트장을 뭐 잡기장 뭐 혹은 퀘스천스라고 한대요. 저처럼 이렇게 질문이 많은 친구였나 봐요. 뉴턴도.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는 이제 다 질문만 쓴 거지. 이건 왜 그럴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책을 100% 흡수하려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퀘스천들을 계속 적어 나갔던 그런 노트였대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은 내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구나. 물론 책을 읽고 그걸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배워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데에는 정말 필수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뉴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발견한 그 패러데이 역시도 스스로 독학하면서 노트 정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법칙을 완성해 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쉬운 예로 여러분 모두 벤자민 플랭클린 아시죠? 사실 벤자민 플랭클린 역시도 이제 그 아이 많은 집, 다둥이 집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크게 뭐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원래는 그 친구를 라틴어 학교에 보내서 이제 신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제 가능성이 글러 보였는지 그만 다니게 했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할 수 있었던 건 제일 큰 형이 인쇄소를 했는데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잡지가 왔대요. 근데 그 잡지를 보니까 그 인쇄소에서 벤자민 플랭클이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거친 언어들. 그런 걸 쓰다가 영국에서 그 물 건너서 온 잡지를 봤더니 자기가 구사하는 언어랑은 너무나 다른 뭐 격조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굉장히 그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나도 그럼 이런 언어를 한번 해봐야지. 나도 배워보고 싶어. 하기 시작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노트를 시작하기를 시작했대요. 그 영국 잡지를 보고서 똑같이 베끼거나 혹은 베껴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읽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언어로 이제 그걸 다시 리라이팅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벤자민 플랭클린의
그 사고 체계도 정리가 됐고 자신만의 언어도 점점 더 이렇게 격조가 높아졌던 와중에 어느 날 이 잡지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은 난리가 난 거지. 이걸 빨리 인쇄를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칼럼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신문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칼럼이 빵꾸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형, 내가 이제 글 좀 쓰는데 거기다가 가명으로 내가 칼럼을 하나 연재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서 그래 그러면은 형이 기회를 줘볼게 하고서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가명으로 거기에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기 영국 잡지에서 자기가 베끼고 이제 완성해간 자기만의 문체와 생각들로.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노트 테이킹, 글쓰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그 인쇄업자, 인쇄소에서 일하던 일꾼,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 유펜 아시죠?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해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 유펜의 초대 총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죽었을 때 자신의 묘비에는 뭐 유펜 총장 뭐 이런 그런 거가 아니고 인쇄업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이렇게 썼대요. 얼마나 자기가 자신에게 그 노트 테이킹, 글쓰기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으면 그렇게 자기 묘비명을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가고 그리고 어떤 책이든 잡지든 생각이든 100% 흡수해 가는 것을 기록으로 통해서 이뤄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벤자민 플랭클린과 정말 친했던 막역했던 사이 중에 그 독립선언문을 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플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이 같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완성해 갔잖아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로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벤자민 플랭클린과는 다르게 이제 그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뭐 제목 키워드 가지고 문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토마스 제퍼슨은 문장 전체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자신만의 글쓰기를 완성해간 그 독학자로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토마스 제퍼슨은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인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University of 버지니아 대학의 또 초대 총장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혹은 지식을 내 것으로 100% 만들어가는데 활용한 것이 바로 이 노트 테이킹,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해요. 저도 그걸 통해서 사실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 없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합격을 이뤄냈던 건축이라는 분야에 많은 책들을 읽고 내 것화해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인터뷰에 합격하고 한 것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내 것화하는 과정 그걸 기록으로 남겼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그 독서 시간 그리고 지식을 흡수하는 시간을 잠깐의 짬을 더 내어서 내 것화하는 기록의 시간을 갖는다면 더 풍요롭고 그리고 꽉 찬 느낌 그리고 내 것으로 100% 흡수하는 그런 성취감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저의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질문, 해답이 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저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책을 100% 흡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 제가 찾은 정답은 여러분께서 각각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시면 되고 저의 해답은 내 것화하는 과정 단순히 노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것화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통해서 각자 맞는 방식으로 노트 테이킹 메모를 해가면서 내 것화하기라고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질문 찾기 계속해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응원하고 고맙습니다. See you later. Bye.